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TO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2차 전지 주에는 구름은 다소 끼어 있었습니다. 먼저 STO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저도 소장할 수 있게 될까요? 조각 투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조각의 가치 또한 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해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갤럭시와 SM과 K옥션 등 관련주들은 무더기 상한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맑은 하늘을 보여줬던 STO 업종이었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는 또다시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은 현재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세부 지침은 중국을 견제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현재 주가에는 구름은 다소 끼어 있기는 하지만 K배터리의 지배력 향상에는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에 스타킹이 탄생을 했고 또 12월에는 월요일 팀의 뉴페이스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오늘따라 눈썹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포인트네. 야, 이런 눈썹을 제가 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쨌든 말이죠. 개그 코너에서도 안 했던 이런 분장쇼. 아이고 즐겁습니다. 내가 붙였는데 난 눈썹은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너무 더 웃긴데. 그러네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전문가분들부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칙으로 인해 리셋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오늘 또 초면인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많이 놀라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유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지은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초면에 이거 죄송합니다. 이지은 본부장님. 이지은 본부장님이 이제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본부장입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잘 준비해서 나올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시길 진심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진 본부님 예능 경제 프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죠? 아니 그럼 저랑은 좀 친분이 좀 있는데 친분이 있으세요? 네. 둘이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웃고 있네요.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처음 봐요. 되게 평상시에 되게 진지하신 스타일인데. 맞아요. 진짜 진짜거든요. 네. 스타킹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스타킹에서만 이렇게 분장하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도 안 했던 걸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캡처해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 지난달에 이제 순위권에 한 종목이 이제 이스트 소프트인데 조금 좀 아쉬워. 이스트 소프트가 사실 큰 상승을 보일 줄 알았는데 23.88%에서 수익이 좀 멈춰 있었던 오랜 시간 좀 멈춰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같이 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지 않았나요? 그때 소설도 썼었잖아요. 썼었죠. 소설에 관련해서 반 먹히나 봐요. 제가 안 막혔다고 말하죠. 그 소설을. 네, 어쨌든 저는 아직은 소프트웨어 쪽은 이번 상승에서 큰 힘을 좀 못 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추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섹터가 올해도 뜨거웠고 그러니까 올 연초에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고 연말에 다시 좀 뜨거워졌고 내년까지도 더 파이가 좀 넓어지면서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건 내년이죠. 왜냐하면은 네이버든 다른 회사들도 올해 이제 여름부터 혹은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이제 게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접하고 또 입소문 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반인 것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 침투율은 내년에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러한 이슈들은 내년 1년 동안에도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막 뭐 기대 반, 뭐 우려 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산업이 정말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 순간적으로 진짜. 그렇죠. AI도 역시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최근에 이슈도 좀 있었지만 오픈 AI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공공성을 좀 강조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수익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실제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 좀 하고 수익 있습니다. 모델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생기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일단 돈이 돼야지 급성장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계속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방송이고 산업이고 뭐 어디든 돈이 돼야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 손모양까지 하나씩 참 없어 왜 그러세요 이재용 씨. 아, 이거 좋아가지고요. 어쨌든 뭐 그 당연히 돈이 몰려야 네. 그 산업이 성장하고 사람이 몰려 또 돈이 몰리는 거고 그러면 그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2024년에는 이런 섹터가 좀 지루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일단은 저도 AI 쪽 좋게 네. 보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2024년 CES에서 AI를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겠죠. 결국에는 저는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2024년에는 투자를 되게 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투자로 이어지고 그게 추후에는 지금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실적으로 연결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AI 쪽을 2024년에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그동안 꿈을 네. 먹고 살았던 AI 섹터가 이제 실적까지 나온다면 그럼 뭐 과연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월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봤고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네. 예, 지나간 일이고 자 이제 12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월요일 팀의 12월 첫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본부장님은 현대로템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3.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레고캠바이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뉴페이스 이지은 본부장님의 현대로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유명 투자처로 꼽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기초체력까지 강화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현대로템은 40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폴란드와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는 해외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도 노리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뜨거웠던 방산주인데요. 추가 상승은 얼마나 가능할지 이지은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산을 네.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잖아요. 제 네네. 포트도 오늘 뭐 방산주가 좀 달려줬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방산주를 매수를 갖고 하셨어요? 예, 갖고 있었죠. 갖고 계셨어요? 네. 좀 오. 한참 좀 이게 저조하다가 네. 와, 오늘 또 발그레 웃어줬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봤을 때 한 2주 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건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우리 또 이지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약간 부진하다가 바닥권에서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 말씀해다시피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나라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제 업종을 꼽자면 방산을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방산 쪽 요즘 투심이 많이 죽어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저는 좀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또 어떤 소식이에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그 신용에 대한 한도가 초과가 되면서 신용이 막힌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방산 쪽에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폴란드 2차 계약이 올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밀렸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추세가 안 좋았던 거였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뚫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대감도 실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아우, 네. 좋잖아요. 네, 저렴한데 진짜. 가성비가 네, 좋다고. 가성비가 너무 그러니까. 좋고 독일 기업이 사실 최고잖아요. 네, 전차 맞아요. 쪽으로. 전차 쪽은. 네. 근데 가격이나 성능 쪽에서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독일 기업의 이제 전차가 좀 더 많이 팔렸던 거는 아무래도 독일이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협력적인 관계가 좀 우호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1차 계약 수주를 이제 했고 2차 계약까지 만약에 수주가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이런 지금 리스크 굉장히 좀 크잖아요. 전쟁 리스크가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하마스 막 난리도 아니라서 이쪽 관련돼서 저는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네. 현대로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는 기술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술력 좋잖아요. 네, 그 대단하죠. 기업을 볼 때 기술력이 중요한데 그 기술력적인 부분으로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바닥권에서 20%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차트상으로도. 그러네요. 네.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대요. 저점을 찍었었네요. 네, 그렇죠. 저점 찍고 오히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장기 이평선 121선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추세가 좀 바뀌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현대로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대로템이 개인적으로도 뭐 요즘 방산주가 워낙 큰 이슈를 받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좀 다소 좀 무거워서 스타킹에 적합한 종목인가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아까 순위권 보셨죠? 1위가 9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네. 대부분 좀 가벼운 종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시총이 굉장히 크긴 한데 탄력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또 은근히 많이 또 한 번에 60%까지도 쭉쭉쭉 이제 오. 계단식적으로 상승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성장주들이 되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로봇이라든지 AI 쪽 종목들을 보시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제 첫 방송이니까 바닥권에서 좀 일단은 안정한 한번. 거를 네. 갖고 오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오늘은 네, 현대로템을 픽했습니다. 네. 아, 이 말을 좀 풀어서 해석해드리면 좀 하나 던져놓고 아, 가겠다. 일단 하나 깐다. 몸풀이 한다. 그렇죠. 밑밥 슥 넣어놓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센 거 가져오겠다. 어허. 뭐 이런 맞아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듭니다. 정도 궤도에 올라갈 정도 그렇죠. 가져온 거. 그리고 이준 본부장님이 네. 사실 여성이시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군대는 남자만 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성 본부장님께서 전차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예, 방산 이야기 하니까 또 이것도 새롭네요. 네. 그렇죠. 마치 재밌네요. 여장군 같은 예, 느낌이었어요. 멋졌습니다. 제가 예, 예. 이제 주말에 네. 그 서울의 봄을 봤는데 아, 보셨구나. 보시네. 다들 뭐 네. 분노 게이지가 뭐 그렇던데. 거의 뭐 전차를 보셨군요 나와요. 또. 예. 여기서 아, 탱크 전차 나오고 보죠. 전차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종목 해야겠다. 아, 현대로 생각이 해야겠다. 생활용으로 뭐 아, 종목을.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자, 이 종목 네. 우리 또 유창희 대표님이 사실 좀 엑스맨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유명하죠. 네, 근데 우리, 스타킹에 유명했죠. 예, 첫 출연자가 가져오신 종목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자, 현대로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 전차야? 예, 무슨 서울의 봄 얘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엑스맨 캐릭터 역시 유지하네요. 엑스맨 예, 나왔습니다. 캐릭터 유지해요. 현대로템은 아니다. 방사는 뭐 괜찮을 줄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사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좋죠, 좋게 역시. 보고 예. 있는데 현대로템은 아니다. 좀 무겁다. 예. 방사는 좋은. 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K2 전차 상당히 좋고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주문을 하면은 아마 인도 받는데 2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문하면은 맘만 먹으면 다음 달에도 공급할 수 있어요. 바로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빨리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독일이 최근에 제 나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가 이제 우리나라 전차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에서 계속 물밑 작업으로 니들 우리나라 돈 받아 쓰면서 왜 다른 나라 무기 사느냐 하면서 결국 독일 거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전차 군단 너무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에서 어찌됐든 유럽이 지금 그 전차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인데 이 독일 쪽이라든지 이쪽 쪽에서 계속 뭐 좀 방해를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수주가
조금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줄어들 생각하고 수 있겠구나. 있고요. 예상했던 게 있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은행의 이제 신용보증 한도인데 이게 지금 꽉 찼어요. 그러면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내년 4월 총선 있잖아요. 아. 절대 누가 통과하기 동의해 쉽지 주겠어요? 않다. 통과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내년 총선 룰도 통과가 그쵸?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만 이 전체 흐름들 자체가 최근에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번 달에 핫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리고, 한화 쪽이 더 괜찮은 겁니까? 한화? 예. 하나 좋죠. 한화 쪽으로. 네. 오히려. 왜냐하면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방해할 수 있는 게 적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K2 전차 같은 경우 조금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보다는 뭐 하나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풍산은 어때요? 풍산. 풍산이요? 네. 샀나요? 한 2주 샀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선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본부장님, 네. 자, 이 종목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손절가랑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또 들으니까 네. 또 생각이 많아지시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세요, 갑자기. 네. 괜찮습니다. 원래 생각이 많아지는 예. 게 뭐 당연한 그렇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원래 X 들어요. X.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의 98%입니다. 네, 이해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네. 제가 33,500원 좀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저도 크게 목표가를 잡진 않았고요. 네. 3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5,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스타킹이 상대방의 종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네.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첫 출연자이시다 보니까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하겠습니다. 내가 삽니다. 아까 좀 매수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왜? 좀 무거워요. 아까 예. 강조이 좀 무거운 그렇죠. 거였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한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합니다. 하나 뭐 예. 든든하죠. 네네. 네, 저는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오늘 방산주로 좀 약간 좀 좋은 그림을 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괜찮게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이거 좀 별말 없으면 넘어갈게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기사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레고캠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약품 중 하나인 ADC인데요. 레고캠바이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ADC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ADC 한계로 지적돼 왔던 안정성을 독자 개발한 콘주얼 플랫폼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총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매년 벌어들이는 기술료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망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유창희 대표님이 네. 가져오신 종목 레고캠 바이오. 바이오주네요. 예, 레고캠 오, 바이오 몰랐어요. 사실 저희 스타킹에도 몇 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상승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 정도로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네, 레고캠 바이오 지난주에도 제가 스타킹에도 나왔던 종목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제가 그 스틸에서 스트레스. 다른 분이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스틸 하셨군요. 네.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은 뭐 그때도 설명하셨겠지만 이 이제 그 항체 약물 복합제 플랫폼이란 게 뭐냐면 이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폐암이라든지 네. 뭐 다른 쪽에 암이 있으면 그 암 세포만 죽일 수 있게끔 그렇죠. 약을 만들어 가지고 투여를 하는 것이죠. 확실히 표적을 네, 잡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치료 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좀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또 이제 정상 세포를 또 공격을 하거나 네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암을 공격했는데 그 옆에 있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 그러니까요. 더 문제가 될 수도 그럼 안 있겠죠. 되죠. 근데 이제 그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낮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수출이 그 기술 이전 로열티 그 수출 규모만 6조 5천억 정도가 돼요. 오, 6조. 네. 물론 6조 5천억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조금 이제 데이터가 조금 이제 예전 거랑 좀 봐야 되겠는데 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10배 가까이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의 판도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었고 영국에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적용해가지고 특수 그 질병에 맞는 약을 개발하는 개발하고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런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좀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판단하면 바이오주 한 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훈 본부장이 이 종목 어떻게 갈지 안 갈지 물론 X를 아까 유창희 대표님이 하셨겠지만 복수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소신껏 하시면 소신껏, 됩니다. 자, 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셋. 오! 그래도 아직 착해요. X 한 3번 더 당해보면 아직 맑은 생각 갖고 있네요. 나도 X야 이럴 텐데 말이죠. 왜 O라고 선택하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고민하셨네. 결국에는 뭐 암암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ADC 시장 같은 경우에 저도 되게 좋게 보는 시장이기도 해서 O를 드렸는데요.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되게 해본 기업이 또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단은 그 라인 자체가 있는 기업들이 더 앞으로도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랑 같이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봤을 때 그 차트 ABL 바이오도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나쁘진 않은데 모든 기업들의 추세가 좋은 건 아닌데 그 와중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그렇죠. 시장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뭐 어떤 이 섹터 중에 사실 바이오 쪽이 가장 많이 눌려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죠. 큰 상승이 보여주지 못한 뭐랄까 뭐 이게 종목별로 이제 뭐 가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섹터가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바이오주가 과연 활기를 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 네. 이제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중 신고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재 주가에서 한 15% 정도 목표가 15%. 높여놓은 예. 57,000원 정도 57,000원. 목표를 좀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4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안 사요? 매수. 매수. 그렇습니다.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저렇게 좀 많이 올라왔으면 절대 저 종목은 손대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도저히 제가 화가 나. 이 얼굴에 이걸 붙이고 내가 이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달은 스타킹을 제가 스타킹 하겠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왜 느낌 네. 나쁘지 않아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AI로 인해서 좀 더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 유전자 가해 기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저희가 좀 약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렇잖아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